어둠이 모든 것을 삼키는 그날, 리지훈의 손이 떨리며 병원 복도 벽을 더듬었다.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시각장애, 영구적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의 눈동자에 스치듯 빛이 번뜩였다. 아무도 보지 못한 오직 한 사람만이 포착한 그 빛, 김민준. 그들의 세보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아이는 보이는 거야. 왜 숨기려는 거지? 그 물음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폭풍의 시작이었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 한복판, 리 가문의 거대한 펜트하우스 아파트는 도시의 불빛을 집어삼킬 듯 웅장했다. 리 회장은 한국 재계의 거물, 삼성 못지않은 IT 제국을 세운 남자였다. 그의 쌍둥이 아들들, 지훈과 지성은 그 제국의 상속자이자 가족의 자랑이자 고통의 원천이었다. 18세의 그들은 외모만큼이나 닮아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 검은 머리카락이 이마를 스치고 눈빛에는 아직 세상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청춘의 떨림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닮음 속에 숨겨진 차이는 가족조차 모르는 비밀이었다. 김민준은 25세의 평범한 청년이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여러 가정에서 보모로 일하며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왔다. 그는 게이였다. 그 사실을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안고 살아왔다. 한국 사회의 시선, 그 차가운 벽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민주는 믿었다. 사랑은 형태를 초월하며 진실은 결국 빛을 본다고. 리 가문의 구인 광고를 본 건 우연이었다. 쌍둥이 자녀를 위한 전담 보모. 시각장애 아동 경험이 우대 지훈의 진단 소식을 뉴스에서 접한 후 민주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 이 아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첫 만남은 폭풍처럼 다가왔다. 리 회장의 집무실에서 민주는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회장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훑었다. 우리 아들 지훈은 눈이 안 보입니다. 지성은 형을 돌봐야 하죠. 당신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겠나?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저는 아이들의 눈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하지만 민준의 가슴 속에는 이미 의문이 싹 텄다. 병원 기록을 훑어보니 지훈의 증상이 이상했다. 정말 영구적인가? 아파트로 들어서자 쌍둥이의 방이 보였다. 지훈은 창가에 앉아 손으로 공기를 더듬듯 책장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성은 형 옆에 기대어 형, 오늘은 어때? 내가 읽어줄까? 라고 속삭였다. 그 목소리에 담긴 애정은 민준의 가슴을 울렸다. 이 형제는 서로를 위해 사는구나. 민준은 조심스레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지성 씨. 저는 김민준입니다. 앞으로 함께 할게요. 지훈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필요 없어요. 지성이 있으니까 라고 중얼거렸다. 지성은 민준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형이 요즘 힘들어요. 이해해주세요. 그날 저녁, 민준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에 잠겼다. 리 가문의 비밀은 단순한 시각장애가 아니었다. 회장의 부인, 쌍둥이의 어머니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충격이 아이들을 망가뜨렸다. 뉴스에서는 유전성 장애로 보도됐지만 민준은 직감했다. 무언가 숨겨져 있다. 밤이 깊어지자 민준은 지훈의 방으로 갔다. 지훈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지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듯 누워 있었다. 저는 이렇게 됐을까요? 지성이랑 똑같이 태어났는데 그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민준은 조심스레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때론 어둠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제가 함께 어둠을 건너볼까요? 지훈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 순간 창밖 번개가 쳤다. 지훈의 눈이 스치듯 번개를 쫓는 듯했다. 민준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봤어. 분명히 봤어. 그날 이후 민준의 일상은 쌍둥이와 얽혔다. 아침이면 지성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서울의 한강공원,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지성은 웃었다. 민준 씨, 형은 어렸을 때부터 제 눈이었어요. 제가 형의 빛이 돼야 해요. 지성은 활기차고 외향적이었다. 학교에서는 축구부 에이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죄책감이 숨어 있었다. 형이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지성은 믿었다. 어머니의 사고 후 지훈의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건 자신의 탓이라고. 민주는 지성을 통해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다. 리 회장은 일에 미쳐 사는 남자였다.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지만 표현을 못해요. 재벌이라서요. 지성은 한숨을 쉬었다. 민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저도 어렸을 때 가족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비밀이 제 힘의 원천이 됐죠. 지성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무슨 비밀인데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언젠가 말씀드릴게요. 지훈과의 대화는 더디게 풀렸다. 민주는 매일 책을 읽어주며 음악을 틀어주며 다가갔다. 클래식, BTS의 노래, 한국 전통가요, 지훈의 취향을 파악하며 어느 날 지훈이 속삭였다. 민준 씨 목소리 따뜻해요. 어머니 목소리 같아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아이는 고독 속에서 얼마나 아팠을까. 그날 밤 민준은 일기를 썼다. 지훈의 눈, 그 빛을 봤어. 진실을 밝혀야 해. 하지만 이 감정은 뭐지? 형제의 이상해.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리 가문의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다. 재벌들의 모임, 화려한 드레스와 삼페인. 쌍둥이는 초대받지 않았다. 회장의 보호라는 명목 아래 민주는 그들을 데리고 테라스에 나갔다. 눈이 내리는 서울 야경이 펼쳐졌다. 지성은 형의 어깨를 감쌌다. 형, 올해도 이렇게. 우리 둘이서.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지성아, 난 더 이상 내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훈 씨,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당신은 빛이에요. 제가 그걸 봤어요. 지훈의 몸이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민주는 용기를 냈다. 그날 병원에서 번개. 당신 눈에 빛이 스쳤어요. 진단이 틀렸을지도 몰라요. 지성은 놀라 소리쳤다. 민준 씨, 그건 형의 환상일 거예요.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공포와 희망이 뒤섞였다. 그날 이후 민주는 몰래 조사를 시작했다. 병원 기록, 의사들의 증언, 한국 유료계의 어두운 면, 재벌의 압력 아래 진단이 조작될 수 있다는 소문.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지훈을 향한 감정이 단순한 연민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 감정, 사랑인가? 하지만 나는 게이잖아. 그리고 그는 한국 사회의 편견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밤마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울었다. 왜 하필 이 아이일까? 왜 이 가족일까? 파티 후 지훈의 상태가 악화됐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 먹지도 않았다. 민주는 문밖에서 기다렸다. 지훈 씨, 제발, 문 열어요. 마침내 문이 열렸다. 지훈의 얼굴은 헬쑥했다. 민준 씨, 만약 제가 정말 볼 수 있다면, 그럼 모든 게 무너질 텐데. 민주는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무너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변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변화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지성은 민준을 의심했다. 민준 씨, 왜 그렇게 형한테 집착하세요? 당신, 이상해요.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지성 씨, 저는 게이예요. 사랑하는 방식이 남들과 달라요. 하지만 그게 죄가 아니에요. 지훈 씨를 돕는 건 제 진심이에요. 지성은 멍하니 서 있었다. 게이. 그럼, 형을.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인간으로서. 그 고백은 가족의 균열을 드러냈다.
리 회장이 민준의 배경을 조사한 결과 그의 비밀이 드러났다. 회장은 분노했다. 너 같은 놈이 우리 아들 곁에? 당장 나가. 하지만 쌍둥이는 반발했다. 지성은 민준 씨가 없으면 형이 어떻게 해요? 라고 소리쳤고 지우는 처음으로 강하게 말했다. 아빠, 민준 씨가 제 눈을 열어줬어요. 민준은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병원에 직접 찾아가 옛 의사를 만났다. 그 진단, 리 회장의 압력 때문이었어요. 지훈 군의 시력은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비밀이 의사는 떨며 말했다. 어머니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회장의 불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훈의 시력을 앗아간 진짜 원인. 민주는 충격에 빠졌다. 이 가족의 어둠, 내가 밝혀야 해. 겨울 끝자락, 민주는 쌍둥이를 데리고 한강으로 갔다. 지훈 씨, 눈을 감고. 소리 들어요. 바람 소리, 물결 소리. 지훈은 눈을 뜨려 애썼다. 민준 씨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성은 울었다. 형. 정말 그 순간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이게 사랑이구나. 피를 나누지 않아도. 하지만 회장의 분노는 폭발했다. 그는 민준을 고발하려 했고 언론에 재벌 후계자 스캔들이 흘러나갔다. 한국 사회의 시선이 쏟아졌다. 쌍둥이의 보모, 게이, 가족 파탄의 원인, 민준은 고립됐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가족은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쌍둥이는 그를 지켰다. 지성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민준 씨는 우리 가족의 구원자예요. 그리고 형의 눈을 돌려준 사람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날 병원에서 재진단이 이뤄졌다. 지훈의 시력은 80% 회복됐다. 회장은 무릎 꿇었다. 미안하다. 내 욕심 때문에. 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이제 용서의 시간을 가지세요. 지훈은 민준을 끌어안았다. 민준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세상을 봤어요. 그 안기 속에 민준은 자신의 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지훈 씨, 당신은 자유예요. 나처럼 숨기지 말고. 봄이 왔다. 리 가문은 변했다. 회장은 가족 상담을 시작했고 쌍둥이는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였다. 지성은 형의 빚이 됐고 지우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다. 민주는 여전히 보모로 남았지만 이제는 친구이자 멘토였다. 그의 게이 정체성은 가족의 일부가 됐다. 민준 씨,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구했어요. 지훈의 말에 민주는 미소 지었다. 사랑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네.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훈은 민준에게 고백했다. 민준 씨, 나 당신을 좋아해요. 남자로서 민준은 놀랐다. 지훈 씨, 당신은 아직 세상을 배우는 중이에요. 지훈은 웃었다. 그럼 함께 배워요. 어둠에서 빛으로, 혼란에서 사랑으로 그들은 손을 잡았다. 한국의 봄바람이 불어오는 한강변에서 두 사람은 걸었다. 재벌의 쌍둥이는 시각을 되찾았고 게이 보모는 진실을 봤다. 사랑의 진실을. 지훈의 시력 회복 소식이 리 가문에 퍼지자 집안은 소란스러워졌다. 회장은 기자들을 막아 세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서울의 언론은 기적의 재벌 쌍둥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됐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민준의 역할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었다. 민준은 아파트 복도에서 신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 이름이 나오면 모든 게 끝나. 지성은 민준을 찾아왔다. 민준 씨, 형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지성 씨, 이제 나 없이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지성은 고집을 부렸다. 아니에요. 형은 당신 없인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 말에 민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지훈의 방으로 갔다. 지훈은 창가에 서서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 씨, 이 도시 이렇게 아름다웠어?
민주는 다가갔다. 네, 지훈 씨, 그리고 당신도요. 지훈의 뺨이 붉어졌다. 그 순간 공기 중에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훈은 시선을 피했다. 민준 씨, 나 당신한테 끌려요. 왜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느껴온 감정 같아요. 민주는 숨을 죽였다. 이건 안 돼. 그는 아직 18살이야. 나는 그의 멘토일 뿐, 하지만 그의 가슴은 부정할 수 없었다. 이 감정은 한국 사회의 금기 속에서 피어난 꽃이었다. 그날 오후, 민주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한강의 벤치에 앉아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 남자친구와의 짧은 로맨스. 하지만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에 짓눌려 끝난 그 사랑. 왜 항상 이렇게 아픈 걸까? 민주는 눈물을 훔쳤다. 리 가문에 온 건 그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 선생, 앉아요.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당신 덕분에 지훈이 돌아왔소.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 그게 걱정되어 민주는 직시했다. 회장님, 제 사랑 방식은 아이들을 해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자유롭게 해요. 회장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고통을 겪었소. 하지만 재벌의 무게가 모든 걸 덮었지. 그 고백은 민준을 놀라게 했다. 회장의 과거, 숨겨진 로맨스, 사회의 압력. 회장님, 그럼 지훈 씨를 왜 그렇게 숨기셨어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내 불륜 때문이요. 사고 후 지훈의 시력이 떨어졌고 나는 죄책감에 진단을 조작했소. 가족의 체면을 지키려고. 민주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다. 그 체면이 아이들의 삶을 앗아갔어요. 밤, 지훈은 민준의 방을 찾았다. 민준 씨, 나 무서워요. 시력이 돌아왔는데 세상이 더 잔인해 보이네요. 민준은 그를 안심시켰다. 지훈 씨, 세상은 잔인하지만 아름다워요. 당신처럼. 지훈의 손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 접촉은 전기처럼 스쳤다. 민준 씨,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숨기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씨, 그건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의 여정이에요. 다음 날, 쌍둥이는 학교로 돌아갔다. 지성은 친구들에게 형의 회복을 자랑했지만 지훈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복도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쌍둥이 중 하나가 보모랑.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훈은 화장실에 틀어박혀 울었다. 민준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지훈 씨, 무시해요.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훈은 민준을 끌어안았다. 민준 씨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 안기 속에서 민준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는 지훈을 밀어냈다. 지훈 씨, 이건 잘못됐어요. 나는 당신의 보모예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요? 나도 남자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 고백은 충격이었다. 지훈도 게이였다. 어렸을 때부터 느껴온 형제 이상의 감정. 아니, 지성에 대한 건 형제에, 하지만 민준에 대한 건 사랑이었다. 민준은 혼란에 빠졌다. 이건 운명인가? 아니면 재앙? 그는 지성을 찾아갔다. 지성 씨, 지훈 씨가 당신에게 말할 게 있어요. 지성은 웃었다. 형의 비밀. 나 알아요. 형은 어렸을 때부터 남자아이들을 좋아했어요. 나 때문에 숨겼죠. 지성은 형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희생해왔다. 민준 씨, 형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흘러 여름이 다가왔다. 리 가문은 제주도로 휴가를 떠났다. 바다 앞에서 쌍둥이는 자유를 느꼈다. 지훈은 수영을 하며 웃었다. 민준 씨, 보이네요. 파도. 민준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벅찼다. 밤,
해변 산책로에서 지훈이 말했다. 민준 씨, 나 당신을 사랑해요. 민준은 멈췄다. 지훈 씨, 나도. 하지만 세상이. 제주도의 바다는 지훈의 눈을 더 밝히는 듯했다. 그는 매일 아침 파도를 보며 민준을 찾았다. 민준 씨, 오늘은 같이 수영할까요? 민준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이 감정 정말로 받아들여도 될까? 한국의 재벌 가문, 그 무게가 두 사람을 짓눌렀다. 소문은 이미 퍼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리 쌍둥이의 게이 스캔들이 화제였다. 회장은 제주 별장에서 민준을 불렀다. 김 선생, 지훈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오? 민준은 솔직히 말했다. 회장님, 저도 지훈 씨를 아껴요. 하지만 그건 회장은 손을 들어 막았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사랑을 포기했소. 그 후회로 가족을 망쳤지. 이번엔 당신들이 선택하게 하시오. 그 허락은 민준에게 자유였다. 하지만 자유는 두려움도 가져왔다. 지성은 형과 민준을 보며 조용히 물러섰다. 형, 민준 씨 행복하세요. 나도 제 길을 찾아볼게요. 지성은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그는 형을 사랑했지만 그것은 보호 본능이었다. 이제 그는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 지훈과 민준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졌다. 해변에서 손을 잡고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은 민준 씨, 어둠 속에서 당신 목소리가 제 유일한 빛이었어요. 라고 속삭였다. 민준은 지훈 씨, 당신의 눈이 제 진실을 봤어요. 숨기지 않은 나를 라고 답했다. 그들의 키스는 바다 소리에 묻혔다. 부드럽고 떨리는 첫 키스. 하지만 귀환 후 현실이 다가왔다. 학교에서 지훈은 따돌림을 당했다. 야, 게이 새끼. 누군가의 욕설이 복도를 울렸다. 지훈은 화장실에서 울었고 민준은 그를 안아주었다. 지훈 씨, 이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세상의 무지가예요.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민준 씨, 나 강해질게요. 당신처럼. 민준은 지훈을 돕기 위해 LGBT 지원단체에 연락했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그곳에서 지훈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형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한 멤버의 말에 지훈의 눈이 밝아졌다. 민준은 그 변화를 보며 자랑스러웠다. 이 아이는 성장하고 있어. 가을, 리 회장은 가족 모임을 열었다. 오늘 우리 가족의 비밀을 털어놓겠소. 그는 과거를 고백했다. 나의 불륜, 지훈의 장애 모두 내 탓이오. 그리고 김 선생, 당신의 사랑을 인정하오. 그 말에 집안이 술렁였다. 하지만 쌍둥이는 박수를 쳤다. 지성은 아빠, 이제 우리 모두 자유로워지자 라고 외쳤다. 그러나 외부의 압력은 거셌다. 경쟁 재벌들이 스캔들을 이용해 리 가문을 공격했다. 주가가 떨어지고 회장은 위기에 처했다. 민준은 죄책감을 느꼈다. 지훈 씨, 나 때문에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우리 사랑의 대가예요. 함께 이겨요. 겨울이 다시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지훈은 민준에게 반지를 내밀었다. 민준 씨, 약속해요. 영원히 함께.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지훈 씨, 나 당신의 어둠과 빛 모두 사랑해요. 새해가 밝았다. 리 가문의 펜트하우스는 눈으로 뒤덮인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훈과 민준의 관계는 가족의 축복 속에 안정됐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온라인에서 재벌 게이 커플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딩됐다. 일부는 응원했지만 대부분은 비난이었다. 한국 전통을 망치는 놈들. 그런 댓글에 지훈은 밤을 지새웠다. 민준은 지훈을 위로했다. 지훈 씨, 그 목소리들은 소음일 뿐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진실이에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두려움은 컸다. 민준 씨, 나 상속자잖아요. 이 사랑이 가문을 무너뜨리면. 민준은 그의 손을 잡았다.
가문은 사람으로 이뤄져요. 당신의 행복이 가문의 빛이에요. 지성은 형의 짐을 덜어주려 노력했다. 그는 대학 입시에 집중하며 형, 나 CEO 될게. 너는 사랑해 라고 장난쳤다. 하지만 지성의 내면도 흔들렸다. 여자친구와의 데이트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나 형 때문에 오랫동안 혼란스러웠어. 하지만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할게.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났지만 지성은 성장했다. 회장은 민준을 사위로 인정했다. 김민준,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일부여. 그 말에 민준은 눈물을 글썽였다. 어렸을 때 꿈꾸던 가족, 이제 실현됐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됐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지훈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저는 리지훈입니다. 그리고 김민준 씨를 사랑해요. 그 사랑이 제 시력을 돌려줬어요. 그 인터뷰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LGBT 권익단체에서 지훈을 초대했고 그는 연설했다. 어둠은 끝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은 그 어둠을 뚫어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민준은 객석에서 그를 보며 자랑스러웠다. 이 아이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 봄, 두 사람은 첫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해운대, 파도 소리가 로맨틱했다. 지훈은 민준 씨, 여기서 결혼하자 라고 속삭였다. 민준은 웃었다. 한국에서 아직, 하지만 지훈의 눈빛에 마음이 녹았다. 그들은 비공식적으로 맹세했다. 영원히 서로의 눈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새로운 위기가 기다렸다. 회장의 건강이 나빠졌다. 심장병. 병원 침대에서 회장은 말했다. 지훈아, 민준아, 가문을 지켜라. 사랑으로. 그 말은 가족의 결속을 강화했다. 지성과 지훈은 공동 상속을 선언했다. 우리는 쌍둥이.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여름, 민준은 자신의 꿈을 실현했다. LGBT 청소년 센터를 열었다. 리 가문의 후원으로. 지훈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민준 씨,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아이들의 미소가 두 사람의 사랑을 채웠다. 하지만 갈등이 다시 피었다. 지훈의 과거 친구가 나타났다. 지훈아, 너 정말 게이야? 나랑 다시. 그 유혹에 지훈은 흔들렸다. 민준 씨, 나 확신이 없어. 민준은 아팠지만 말했다. 지훈 씨, 사랑은 강요가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을 따라가요. 지훈은 선택했다. 민준 씨, 당신뿐이에요. 그 재확인된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가을 바람이 서울을 스치던 그날, 리 가문의 미래가 결정됐다. 주주총회에서 지훈과 지성은 공동 CEO로 선출됐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렸다. 재벌 쌍둥이의 LGBT 사랑, 가문을 구하다. 헤드라인은 긍정적이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젊은 세대의 지지 덕분. 민준은 뒤에서 지켜봤다. 내 사랑이 이 모든 걸 가져왔어. 하지만 기쁨 속에 불안이 스쳤다. 지훈의 스케줄이 바빠졌다. 출장, 미팅, 두 사람의 시간이 줄었다. 지훈은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다. 민준 씨, 미안해. 회사 일이. 민준은 이해했지만 외로움이 쌓였다. 지성은 형을 도왔다. 형, 민준 씨 소중히 해. 나처럼 후회하지 마. 지성은 이제 결혼을 준비 중이었다. 그의 약혼녀는 이해심 깊은 여성. 오빠, 쌍둥이 사랑 최고야. 그녀의 말에 가족은 웃었다. 민준은 센터에서 바빴다. 한 10대 소년이 찾아왔다. 저 지훈 씨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나도 포기할 뻔했어. 하지만 사랑이 날 일으켰지. 소년의 눈에 희망이 피었다. 겨울, 회장의 상태가 악화됐다. 병실에서 그는 유언을 남겼다. 지훈아, 사랑은 재벌의 무게를 초월해. 민준이와 행복해라. 회장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은 전국적 뉴스였다. 지우는 묘지에서 울었다. 아빠, 고마워요. 당신의 후회가 제 자유가 됐어요. 상속 후 지우는 회사를 혁신했다. 다양성 정책 도입, LGBT 직원 지원. 민주는 자랑스러웠다. 지훈 씨, 당신은 영웅이에요. 지우는 웃었다. 아니, 당신의 보모가 영웅이야.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지우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민준 씨, 어둠이 다시 오는 것 같아. 민주는 그를 안았다. 내가 당신의 빛이 돼줄게.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지훈의 과로로 다툼이 생겼다. 민준 씨, 얘 이해 못해. 지훈 씨, 당신 건강이 먼저예요. 화해는 크리스마스에 왔다. 지훈은 센터에 기부금을 냈다. 민준 씨, 우리 함께 세상을 바꾸자. 두 사람은 눈밭을 걸었다. 사랑해, 영원히. 새로운 해, 리 가문은 안정됐다. 지훈과 지성은 회사를 키웠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지훈은 연설했다. 사랑의 다양성이 혁신의 열쇠다. 전 세계 박수. 민준은 통역석에서 눈물을 훔쳤다. 민준의 센터는 성장했다. 지훈의 후원으로 전국 체인. 한 소녀가 말했다. 민준 오빠, 고마워. 나 자신을 사랑해. 민준의 눈이 촉촉해졌다. 이게 우리의 유산이야. 지성은 결혼했다. 웨딩에서 그는 형을 끌어안았다. 형, 내 사랑이 내 결혼을 가능케 했어. 지우는 미소 지었다. 지성아, 우리 쌍둥이, 영원히 함께.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다. 주말 데이트, 제주 여행. 지우는 민준 씨, 나 아이를 원해 라고 말했다. 입양, 대리모, 한국의 법이 장애물. 민주는 함께 싸우자 라고 답했다. 갈등이 다시 왔다. 경쟁사가 스캔들을 파헤쳤다. 옛 불륜 사진 유포. 지우는 분노했다. 민준 씨, 이게 끝이야. 민주는 진정시켰다. 아니, 이건 우리의 이야기 일부야. 용서로 이겨. 법적 싸움 끝에 그들은 승소했다. 지우는 언론에 과거는 과거, 미래는 사랑으로 라고 선언했다. 여름, 두 사람은 해외로 갔다. 하와이, 자유로운 공기. 민준 씨, 여기서 결혼하자. 비공식 웨딩. 파도 앞에서 맹세. 어둠과 빛, 영원히. 귀국 후, 입양 절차 시작. 한고와 소년을 만났다. 형, 나랑 살자. 지훈의 미소. 가족이 커졌다. 아이 입양 성공. 소년의 이름, 민호. 집은 웃음으로 가득. 지우는 아빠가 됐다. 민준아, 이게 행복이구나. 민준은 우리 가족. 회사 일은 여전했다. 지훈의 리더십으로 리 가문은 글로벌 기업 됐다. 지성은 아시아 지사장. 형, 내 덕분이야. 민주는 책을 썼다. 어둠 속의 빛. 한 개의 커플의 여정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사랑은 치유야 라고 말했다. 갈등의 마지막 시험. 민호의 학교 괴롭힘. 내 아빠들 개일에. 민호 울음. 지훈과 민주는 학교에 나갔다. 우리 사랑이 아이를 키웠어요. 존중하세요. 그 사건 후 지훈은 캠페인 시작. 학교 LGBT 교육. 변화의 물결. 겨울 10주년 기념. 쌍둥이 생일. 지성은 형, 민준 형부. 사랑의 가족 파티. 민호의 웃음소리. 지훈은 민준에게 너 없인 이 모든 게 없었어 라고 속삭였다. 민준은 너의 용기가 날 키웠어. 시간은 흘러 10년 후 리 가문은 사랑의 상징. 지훈과 민준은 50대. 민호는 대학생, LGBT 활동가. 아빠들, 고마워. 지성은 손주를 안고 웃었다. 쌍둥이의 기적, 계속되네. 지훈의 눈은 여전한 빛. 민준아, 아직도.
내가 제 비디야, 민주는 그리고 넌 내 진실. 서울의 한강변, 노을 지는 그곳. 두 사람은 손잡고 걸었다. 사랑은 시간 초월에 바람이 속삭였다. 재벌의 쌍둥이는 어둠을 이겼고 게이 보모는 영원한 빛을 봤다. 그들의 이야기, 한국의 희망으로 남았다.